안녕하세요. 프리다이빙 강사 마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다이빙 안전, 세이프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프리다이빙은 혼자 하는 그런 레포츠가 아니에요. 스포츠가 아니라 같이 하는 스포츠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한 사람이 프리다이빙을 혼자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어떤 조치를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혼자 하지 않고 버디라는 개념의 이제 다른 프리다이버와 함께 다이빙 하게 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서로 안전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버디, 왜 그런 게 필요한지,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조심해서 프리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프리다이빙 안전에서 첫 번째, 버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버디라는 개념은 그냥 영문으로 봤을 때도 그냥 친구거든요. 친구. 그냥 같이 하는, 이렇게 같이 다이빙하는 프리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안전을 생각했을 때, 제1 안전 등급, 제2 안전 등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안전 등급은 본인 스스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혼자 다이빙 하지 말고, 다이빙 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죠. 근데 사람인 이상 약간 욕심도 부릴 수 있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버디, 친구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그게 두 번째 안전 등급이야.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버디랑 함께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첫 번째는 혼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버디와 함께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버디의 기본적인 개념은 서로 이제 안전을 봐주는 건데 한 명은 위, 한 명은 아래라고 보통 얘기해요. 한 명이 물속에서 이제 숨을 참고 있다면 다른 한 명은 옆에서 그 사람을 지켜봐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버디를 진행해요. 근데 저희가 버디를 서로 봐줄 때 내가 그 사람을 진지하게 봐줘야지 그 상대방이 다이빙을 마치고 나를 또 버디를 봐줄 때 또 진지하게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버디를 봐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서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버디를 봐주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서로 컨디션 좋은 상태, 좋은 날에만 서로 같이 다이빙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이런 버디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버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태틱 버디, 두 번째는 다이나믹 버디, 세 번째는 깊은 수심을 다녀오는 다이버에 대한 버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스태틱 버디는 숨참기를 하는 사람을 저희가 스태틱 한다고 하거든요. 이 숨참기 하는 사람을 옆에 서가지고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숨참기를 하는 동안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안전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어깨를 툭툭 친다든지 아니면 말로써 뭐 괜찮은 왼손 깠다 오른손 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신호를 이제 요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다이버가 수면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도와준다든지 다이버가 수면으로 올라와서 이제 어떤 회복 호흡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체크해 준다든지 이런 상대방이 다이빙을 했을 때 전체 과정을 안전하게 또는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스태틱 버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다이나믹 버디예요. 다이나믹 버디는 다이나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물속에서 깊은 수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얕은 수심에서 수평거리를 이동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핀을 신고 하는 자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자명을 하는 사람을 지켜봐 주는 건데 이때 자명은 한 사람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멀리서 가만히 그 사람을 지켜봐 주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움직일 때 수면에서 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가 움직일 때 너무 뒤쳐져서 가지 않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지켜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버 바로 위에서 다이버의 이동 속도에 맞춰가지고 상대방을 따라다니고요. 이 다이버가 중간에 어떤 이상 행동이 보인다면 적절하게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다이버가 수면에 올라올 때 이 사람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수면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수면에 올라와서 적절하게 회복 호흡하는지까지도 다이나믹 버디가 확인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깊은 수심을 다녀오는 다이버에 대한 버디 보는 방법은
한 명이 다이버라고 하고 다른 한 명은 버디라고 했을 때 다이버가 다이빙을 하고 내려갈 때는 수면에서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버가 턴을 할 때 어떤 줄에 당김의 신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면 다이버가 턴을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때 턴을 하고 수면으로 올라오는 타이밍에 버디가 하강을 하기 시작해요. 중간에 만나가지고 다이버에 맞춰서 버디가 동일한 속도로 다이버와 서로 로프를 사이에 둔 상태로 수면으로 상승을 같이 해요. 수면으로 상승을 같이 한 다음에 이 다이버가 적절하게 호흡을 하는지 관찰해주고 서로 오케이 사인을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다이빙 형태가 그 세 가지였죠. 가만히 숨 참고 있는 거, 숨 참고 멀리 가는 거, 숨을 참고 깊이 다녀오는 거. 이게 그 세 가지고 각각의 형태에 맞춰가지고 이제 지켜봐주는 버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버디가 필요한 기본적인 이유는 프리다이버가 숨을 참기 때문에 필요하다. 숨 참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몸속에 공급해 줄 수가 없다. 즉, 내 몸에 있는 산소만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런 활동만 계속 하다 보면 산소 포화도라는 게 원래 정상 범위가 95에서 99% 정도가 정상 범위인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산소 포화도 계속 떨어지겠죠. 이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을 저산소 증상이라고 해요. 저산소 증상은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서 발생하는 이상 증상. 이 이상 증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LMC, 하나는 블랙아웃.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LMC 먼저 설명을 드리면 LMC는 로스 오브 모터 컨트롤, 운동 신결 조절 제어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약간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모습처럼 어떤 몸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의식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야. 살짝의 의식은 있지만 어떤 행동을 잘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통 정의하는 게 이제 LM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MC가 온 사람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사람이 수면에 기도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런 걸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호흡을 하지 못하겠죠. 자, 근데 블랙아웃. 블랙아웃은 뭐냐면 블랙아웃은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기절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어떤 물속에서 오랫동안 숨참기를 하는 과정 중에 산소 포화도가 보통 한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숨참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절 상태, 그게 의식이 없는 상태, 그거를 저희는 블랙아웃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LMC와 블랙아웃은 저산소 증상에 각각의 하나씩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LMC가 왔을 때 또는 블랙아웃이 왔을 때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LMC는 수면으로 올라와서 어떤 이제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LMC에 온 사람 발견했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잡아준다. 기도를 유지해준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겨줘요. 마스크를 벗겨줘야지 코가 오픈되면서 이제 코로 호흡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겨준다. 그 다음에 회복 호흡을 유도한다. 호흡하세요, 호흡하세요, 호흡해, 호흡해 이렇게 말을 걸어준다. 이게 기본적으로 LMC가 온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순서예요. 기도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 안면장비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 회복 호흡을 유도한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적절하게 호흡을 한다면 당일 상태 어떤 부상을 확인해주고 또 다이빙하지 않게 당일 다이빙을 중지시켜준다. 이게 LMC가 온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아웃이 온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순서. 블랙아웃은 수면으로 혼자 올라오지 못하고 물속에서 의식을 상실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자력으로 수면으로 올라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버디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다이버를 끌고 올라와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도도 유지해주고 마스크까지 벗겨줘요. 여기를 세이프라고 보통 얘기해요. 수면으로 데리고 올라온다, 서페이스, 그 다음에 기도를 유지한다, 에어웨이, 안면 장비를 제거한다. 페이셜 에퀴먼트 제거. 그래서 보통 SAFE라고 해가지고 세이프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벗겨줬는데 이 사람이 적절하게 호흡을 하지 못해. 그러면 호흡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극을 제공하거든요. 보통 블로우, 탭, 토크라고 해요. 블로우는 바람 불기, 그 다음에 탭은 약간 때리기, 토크는 말 걸기라고 해요.
불러오는 얼굴 주변에, 특히 눈 주변에 바람을 불어줘서 얼굴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툭툭툭툭 때리면서 어떤 촉각을 좀 깨우고자 노력을 하고 말을 크게 막 해줘요. 숨 쉬어, 숨 쉬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 10에서 15초간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이버가 스스로 호흡하지 못한다면 그때 내가 호흡도 대신 해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호흡 또는 구조호흡이라고 해요. 구조호흡을 할 때는 코를 잡은 상태에서 내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상대방 입에다가 1초 이상 길게 불어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최대 5번까지 진행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버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119 불러주세요라고 해주고 나는 이 다이버를 물 밖으로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제공한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제공해주고 내가 할 수 없다면 다른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대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이버가 구급대에 만나서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된다면 우리 호송도 도와줘라. 그리고 다이버가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깨어났다면 당일 다이빙을 중지시켜라. 또 다이빙을 시키지 않는다. 왜냐면 또 다이빙하면 저 빠른 시간 안에 블랙아웃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산소 증상이 일어난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체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이빙하면 더 빨리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기절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시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LMC나 블랙아웃에 대해서 저산소 증상이라고 한번 얘기해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 해당 다이버를 관찰할 때 버디를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징후라고 하거든요. 보여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일반적으로 프리다이버는 물속에서 숨을 뱉지 않아요. 숨을 참은 상태에서 어떤 다이빙을 지속해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다이빙하는 과정 중에 특히 입 주변에서 버블이 푹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비정상적인 다이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어떤 신호라든지 원래 발차기를 잘 해야 되는데 발차기가 조금 둔화된다든지 발을 잘 못 찬다든지 또는 상체가 원래는 별 움직임 없이 쭉 이어서 다이빙 했던 사람인데 자꾸 까닥까닥까닥 어떤 몸의 경련적인 모습이 보인다든지 또는 수면으로 올라올 때 눈이 약간 풀렸다든지 수면으로 올라오고 나서도 스스로 어떤 기도를 수면 밖으로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거는 도움이 필요한 다이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내가 다이빙할 때도 느껴지는 증상이 있겠죠. 내가 프리다이빙 하는 과정 중에 숨참기를 쭉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좀 시간이 지났을 때 호흡 충동을 좀 느끼고 불편하기 때문에 수면으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예요. 근데 좀 훈련된 프리다이버들은 또 그걸 참고 또 가죠. 그래서 호흡 충동을 느껴도 쭉 무리하게 숨참기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런 호흡 충동에 대한 증상이 사그러질 때가 있어요.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불편감이 없어지고 몸이 좀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손끝과 발끝 저림감도 없어지기도 하고 눈 주변이 시야가 좀 어두워지면서 터널 시야라고 해요.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는 그런 어떤 증상이 나한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무리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재빨리 수면으로 올라가서 버디의 도움을 받거나 빨리 회복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블랙아웃과 LMC에 대한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 징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다이빙을 했을 때 느껴지는 것들을 증상이라고 해요. 이런 징후와 증상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지 버디를 볼 때 또 내가 다이빙을 했을 때, 할 때 어떤 이런 위험 신호가 있다면 빨리 다이빙을 멈추고 또는 빨리 다이빙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면 좋겠죠. 그게 서로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LMC와 블랙아웃을 내가 대비해서 또는 발생됐을 때 좀 쉽게 조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혼자 하지 않는다. 같이 해라. 버디랑. 그리고 버디랑 함께 구조 기술을 배우고 연습해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스노클을 물고 들어가지 않고 빼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물고 들어갔을 때 저희가 물도 먹을 수 있지만 어떤 기절 상태가 되면 얘가 이걸 꽉 물어가지고 구조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물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중량납, 웨이트 납 덩어리를 착용할 때는 수면에서 내가 숨을
뱉어도 몸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적절하게 가볍게 착용해라. 무겁게 착용하면 입수는 편하겠지만 수면에 있기가 어렵고 갔다가 올라올 때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항상 다이빙을 마지막에 끝에 올라왔을 때는 회복 호흡으로 마무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프리다이빙을 내가 즐기고자 할 때 항상 힘을 빼고 긴장을 푼 상태에서 다이빙하는 것이 좋고요. 또 저희가 어떤 기술 구사를 할 때도 적절하게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덕다이빙을 하든지 발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속에서 좀 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해줘라.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기록을 도전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깊이에 들어간다든지 숨차기 오래 한다든지 어떤 기록을 도전할 때는 좀 천천히 조심하게 이제 조금씩 늘린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어떤 담배를 피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도 다이빙 하기 전에 좀 자제해 주시고 다이빙 전에 이제 적절하게 음식물도 섭취해주고 다이빙 후에도 우리가 체력적으로 좀 소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적절하게 음식물 섭취해라. 다이빙 전에는 소화가 좀 잘 되는 음식을 좀 먹어주고 다이빙이 끝난 이후에는 적절하게 영양분을 섭취해가지고 체력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또 다이빙 하는 중에는 저희가 물에 사기 때문에 체온 손실이 물 바깥에보다는 한 25배 정도 좀 빠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플랜으로 되어 있는 어떤 슈트 이런 장비들을 꼭 착용하고 다이빙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이제 상담을 할 때 꼭 슈트를 입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수영장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좀 차가운 물의 온도에 놀라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슈트는 여러분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비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때만큼은 이제 슈트를 입고 교육을 받으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다이빙은 저희가 숨을 참고 물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혼자 하지 않고 버디랑 같이 하는 거 쭉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프리다이빙만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해외에 조언받아 가면 스쿠버 다이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에 스쿠버 다이빙 하셨던 분들이 프리다이빙을 배우신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다이빙을 다 할 줄 안다면 막 섞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날 하루에 또는 짧은 시간 안에 프리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을 연달아서 진행하는 것은 우리 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즉 우리 몸이 버티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스쿠버 다이빙 하고 난 직후에는 원래는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하거든요. 스쿠버 다이빙 배울 때도. 근데 스쿠버 다이빙 하고 난 직후에는 내가 프리다이빙 했을 때 비행기 타는 그런 효과와 같이 굉장히 큰 압력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감압병, 잠수병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니 휴식을 취해라. 스쿠버 다이빙으로 공기통 하나 정도 쓰는 그런 다이빙 했다면 한 12시간, 공기통을 2개 정도 연속으로 다이빙 했다면 한 번 하고 또 스쿠버 다이빙 또 한 번 또 했다면 한 24시간 이후에 프리다이빙 하세요 라고 되게 보수적으로 좀 얘기 드려요. 반대의 과정도 프리다이빙 후 스쿠버 다이빙 하는 것도 체력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프리다이빙을 진짜 깊은 수심을 다녀왔다면 그 직후에는 스쿠버 다이빙 하는 것은 권장드리진 않는다. 좀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게 훨씬 우리 몸이 이제 받아들이기 편할 거다. 그 시간은 최소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후에 그래서 프리다이빙 후 스쿠버 다이빙 할 때는 한 12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스쿠버 다이빙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는 이제 내가 한 명은 스쿠버 다이버고 뭐 다른 한 명은 뭐 프리다이버야. 둘이 버디랑 같이 하고 있는데 물속에서 프리다이버가 스쿠버 다이버가 주는 공기 호흡 장치를 이용하고 호흡을 한 상태로 급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급상승하게 되면 폐가 부피가 순간적으로 팽창해서 다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으로 내가 하강을 해서 스쿠버 다이빙으로 호흡을 하고 급상승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호흡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호흡을 하고 프리다이버들은 급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급상승이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물속에서 위험한 상황이라면 스쿠버 다이버가 주는 호흡 장치로도 이용해서 당연히 호흡을 하고 스쿠버랑 같이 천천히 수면으로 감압 상승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을 같이 즐기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스쿠버 다이빙 후 프리다이빙 할 때는 공기통 하나 정도 쓰는 스쿠버 다이빙 했다면 12시간, 공기통을 2개 정도 쓰는 스쿠버 다이빙 했다면 24시간, 반대의 과정으로 프리다이빙 후 스쿠버 다이빙 할 때는 12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해라. 그리고 물속에서 스쿠버 다이버가 주는 호흡 장치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고 급상승을 하는 그런 프리다이빙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호흡을 한다면 호흡을 하고 천천히 스쿠버 다이버랑 같이 감압 상승을 해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프리다이빙 안전에 대한 항목으로 이제 버디 시스템, 그리고 버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저산소증, LMC나 블랙아웃, 그리고 이런 LMC나 블랙아웃이 이제 나타났을 때 보여지는 모습들, 징후, 그리고 스스로 다이빙 하다가 느껴지는 증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LMC나 블랙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구조 기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의 어떤 연관성까지도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항상 혼자 하지 않고 버디랑 같이 한다. 그리고 무리하게 숨참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조 기술을 배우고 연습해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만 잘 지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리다이빙은 숨을 참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익스트림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내가 다이빙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즐거운 어떤 스포츠 활동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부족한 게 있거나 좀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